대통령 측은 진술이 달라졌다면 증거 능력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여러분,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7차 변론이 진행되었고 그 자리에서 엄청난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그의 변호인단, 특히 윤갑근 변호인은 재판부와 정면으로 격돌하며 격렬한 논쟁을 벌였는데요. 조서들끼리도 서로 막 상충되는 것들이 많고, 또 지난번에 홍장원이나 뭐 다른 관계자들 우리가 여기서 직접 심판정에서 증인신문을 해봤습니다마는 그들의 그 조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하고 우리가 실제로 여기서 증언을 들은 거하고 너무나 거리가 많이 벌어진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아마 느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재판관님들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까 싶은데요. 검찰 수사다 뭐 이렇게 딱 어느 한 기관이 체계적으로 수사를 했으면은 모르겠는데 이게 서로도 맞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잘 좀 살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입대 논의해 보겠습니다. 특히 문영배 재판관과는 치열한 공방이 오갔고 양측이 서로를 정면으로 부딪히며 불꽃을 튀기는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논란의 핵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내란 사건과 관련해 구속되거나 재판을 받고 있는 인물들, 그들에게서 나온 증거들이 왜곡되었으며 심지어 조작되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검찰 측은 이런 엉터리 증거들을 법정에 제출하며 재판의 기초 자료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폭거이며 법치주의를 송두리째 짓밟는 행위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강력하게 반박했고 이에 문영배 재판관은 즉각적으로 한 발 물러서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네, 전문법칙 관련해서 헌법재판소법 제40조 규정에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규정에 따라서 전문법칙을 완화한다고 말씀하셨다면 전문법칙이 그럼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한다는 말씀이신지 여쭤보고 싶고요. 이 헌법재판은 특히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단심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파면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전문법칙이 더 강화돼서 적용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우리 윤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관해서 추가 보충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는 그 해석과 관련하여서 일반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개별 사건의 경우에 수호의 이익이 없어서 각하되어야 되지만 어떤 헌법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있을 때에는 그것에도 불구하고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서 또 중요한 어떤 지침을 헌법재판소가 결정하기 위해서 일반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의 어떤 법리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준용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적인 판단을 내리겠다. 그럴 때 그 의미가 있는 것이지 기본적으로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해야 한다는 그 규정을 적용을 제한하는 것이 어떻게 헌법소송의 원리에 부합하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그 선례가 그렇다든지 또는 평의가 그렇게 거쳤다는 단순한 이유가 아니라 어떤 법리에서 그렇게 구성을 하신 것인지에 대해서 피청구인들, 변호인들 입장에서 그 의견을 꼭 듣고 싶습니다. 네, 그거는 추후 평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단순히 문영배가 순간의 태도 변화로 끝날 일이 아니라 훗날 두고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 커다란 논란을 불러올 중대한 사안이 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법 32조를 보면 이렇게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재판 소추 또는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해서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 그런데도 헌재는 마치 법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이 불법적으로 증거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게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들은 노골적으로 대놓고 국민을 기만하고 지금 불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에 대해 분노를 참지 못하고 외친 것인데요. 여기서 더욱 놀라운 증언이 나왔는데 수방사령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총을 쏘고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했다고요? 저는 그런 지시를 내린 적이 없습니다. 이건 조작입니다. 조서에 있는 내용과 제가 실제로 한 발언은 전혀 다릅니다. 또한 곽종근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의원들을 다 끌어내라고 말했다고요?
저는 의원이 아니라 요원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터무니없는 조작이 가능합니까? 그러자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헌재법 40조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헌재는 엉터리 증거들을 무리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은 단 한 번의 재판으로 결정됩니다. 결과는 파면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증거의 신빙성은 더욱 철저하게 검증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조작된 증거들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겠다고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자 문영배가 꼼짝 못하고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대답도 제대로 못하고 얼버무리며 넘어가려 하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똑바로 설명도 못하고 대충 얼버무려 다음 질문으로 넘기려는 이런 자가 무슨 헌법재판소 재판관이란 말입니까? 이런 자는 구급 공무원 자리도 아까운 자입니다. 이런 자들은 차라리 민노총 같은 곳에 들어가 서기를 하든지 아니면 선전요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이 자들에게 어울리는 자리죠. 그런데 이 자들이 감히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에 앉아서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려 든다. 그것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강제로 끌어내리겠다고 작당을 한다. 이게 무슨 나라입니까? 지금 헌법재판소라는 곳에서 민주주의의 근본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국민들은 지금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생중계로 대한민국이 도둑맞는 장면을 보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한 사기극이 아닙니다. 이것은 국가적 배신이며 헌법을 짓밟는 폭거인데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권한을 도둑질하듯 빼앗아가려는 것을 우리가 지금 라이브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세월호 사건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 국민이 분노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배가 가라앉는 장면을 생생히 목격했기 때문인데 TV로 유튜브로 SNS로 실시간으로 그 참사를 지켜봤기 때문에 부모들이 피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헌법이 침몰하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 손으로 뽑은 대통령이 탄핵이라는 이름으로 권력을 강탈당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문영배와 그 일당들이 바로 지금 이 순간 생중계 속에서 대통령을 찢어발기고 있는데 국민의 분노가 폭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눈앞에서 나라가 무너지는 걸 보면서도 가만히 있으란 말입니까? 말이 됩니까? 도둑놈이 우리 집 대문을 활짝 열고 들어와 거실을 휘젓고 값진 물건을 가방에 쓸어 담고 있는데도 손 놓고 보고만 있을 사람이 있습니까? 이건 도둑질을 넘어선 배신이고 파렴치한 농간이며 명백한 폭거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모든 것이 엉터리로 돌아가고 있고 가짜와 왜곡 조작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재판에서 동의하지 않자 증인을 불러서 직접 신문했는데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동의하지 않은 조서를 그대로 증거로 쓴다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재판이 아니라 그냥 검찰이 던져준 기록만으로 유죄를 확정짓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법정이 왜 필요하고 변호인이 왜 필요합니까? 판사가 왜 필요합니까? 그냥 검찰이 기소하면 유죄 때려버리고 끝내라는 겁니까? 아니 대한민국 법률이 이렇게까지 유린되는 걸 우리가 두 눈 뜨고 보고 있어야 합니까? 계엄 직후 당시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때 오염된 진술이 쏟아져 나왔고 박세현 특수본 본부장이 날뛰고 회유와 협박이 극에 달했던 시기 아닙니까? 공포 분위기가 나라 전체를 뒤덮고 마치 광란의 칼바람이 휘몰아치던 때였죠. 민주당 의원들 김병주, 박선원, 박범계 같은 자들이 강압적으로 회유를 하고 무지막지한 압박을 받았습니다. 국회에서 군인들을 불러다 놓고 정신을 빼놓고 협박을 일삼고 결국엔 온갖 이상한 진술들이 남발되었죠. 진술이라는 것이 본인의 자유의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 강요당한 것들이었는데 이걸 그대로 증거로 쓴다고요? 박안수 계엄사령관은 왜 부르지도 않습니까? 계엄사령관을 증인으로 부르지 않는 재판이 말이 됩니까? 계엄이 핵심인데 계엄을 지휘한 사람이 증언도 하지 않은 채 진행되는 재판이 재판입니까? 계엄사령관뿐만이 아닙니다. 정보사령관 노상원, 문상호 같은 인물들, 왜 이들은 법정에 세우지도 않습니까? 검찰 측에서 불러야 할 증인은 싹 다 배제하고 필요한 기록만 골라서 가져와서 재판을 끝내겠다? 이게 법입니까? 이게 재판입니까? 아니 대통령 측에서 정당한 증인 신청을 했으면 받아줘야죠.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필요 없습니다. 이럽니다. 헌재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빨리 끝내야 하니까 그냥 수사기록 보고할게요. 아니 그러면 증인을 세우고 법정에서 검토하고 반대 신문을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하는 절차는 뭐 하려고 있는 겁니까? 헌재가 법 위에 군림하는 겁니까? 이게 헌법재판소입니까? 아니면 검찰의 꼭두각시입니까? 분명히 2020년에 법이 개정됐습니다. 검찰 조서든 경찰 조서든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헌재가 어떻게 합니까? 대놓고 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습니다. 헌재가 대한민국 법을 농락하고 있는데 이걸 그냥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헌재 측에서 뭐라고 합니까?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렇게 했다.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렇게 했다고요? 그래서 지금도 똑같이 해야 한다고요? 아니, 박근혜 대통령 때도 수사 기록을 증거로 쓰는 건 잘못된 거였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그때는 2020년 이전이었습니다. 법이 바뀌기 전이었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2020년에 형소법이 개정됐습니다. 새로운 법이 시행되고 있는데 그럼 그 개정된 법을 따라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헌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때도 그랬으니까 지금도 할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개정된 법은 다 무시해도 된다는 겁니까? 그럼 대한민국 법을 왜 만들었습니까? 왜 개정을 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말도 안 되는 불법, 편법, 탈법이 난무했고 정당한 법적 절차는 완전히 내팽개쳐졌습니다. 그때의 과오를 교훈 삼아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절차를 지켜야 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되레 그때 그랬으니 지금도 된다는 식으로 뻔뻔하게 나옵니다. 아니, 이게 관습이고 이게 선례라고요? 대체 무슨 망상입니까? 법을 장난처럼 주무르며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이용해 먹으려는 얄팍한 술수에 불과한 걸 모를 줄 압니까? 그리고 정말 100번 양보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의 방식이 정당했다고 칩시다. 그래도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2020년에 법이 개정되지 않았습니까? 바뀐 법에는 검사 작성 증거가 증거 능력을 인정받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한다. 이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헌재는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판결해야 합니다. 북한식 법률을 대한민국에 적용하려는 시도를 당장 멈추십시오. 헌재가 국민을 기만하면 국민이 헌재를 심판할 것입니다.